자, 상상해보세요. 회사에서 발표한 성적표에는 매우 우수라고 찍혀 있는데 정작 여러분의 주머니는 가볍다 못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기분. 요즘 대한민국의 경제가 딱 이렇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업들이 돈을 쓸어 담고 있다는 긍정적인 헤드라인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마다, 주유소의 기름값을 볼 때마다, 매달 날아오는 신용카드 고지서를 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은 턱 막힙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와 대출이자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으니까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도대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뉴스 속의 화려한 숫자 사이에는 어떤 거대한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왜 나만 빼고 모두가 부자가 된 것 같은 묘한 소외감마저 느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제가 그 불편한 진실, 즉 돈이 미친 듯이 빨려 들어가는 대한민국의 두 개의 금맥과 그 이면에 숨겨진 혹독한 겨울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국내 500대 기업의 현금 흐름 데이터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기업들이 작년보다 무려 20조 원이 넘는 돈을 더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들의 금고에는 비상금, 즉 잉여 현금 흐름이 무려 69조 원이 넘게 쌓여 있습니다. 70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돈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들의 눈물 속에서, 아니면 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숨막히는 일상 속에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어야 할 돈이 정확히 어디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2026년 이 양극화된 경제 구조 속에서 우리의 자산은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한 경제학 부식의 명확한 해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이제부터가 본게임. 자, 70조 원이라는 이 거대한 현금 보따리의 주인이 사실상 딱 두 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믿으시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500대 기업 전체의 성적표를 말 그대로 멱살 잡고 끌어올린 두 형님,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 즉 AI라는 이름의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챗GPT가 쏘아 올린 생성형 AI, 열풍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로 하여금 천문학적인 돈을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쏟아붓게 만들었습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는 차세대 반도체입니다. 이 HBM 시장은 사실상 대한민국, 더 정확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초격차 기술 분야입니다. 전 세계가 AI라는 사금을 캐기 위해 달려들고 있는데 삽과 곡괭이를 파는 곳이 오직 이 두 회사밖에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바로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두 기둥이 사상 유례 없는 초대형 호황을 맞이한 겁니다. 숫자로 보면 그 위력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삼성전자의 잉여 현금 금은 작년보다 42% 이상 늘어난 1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SK하이닉스입니다. 이 회사의 현금 흐름은 작년 대비 무려 138%라는 폭발적인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4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이 1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들이 지금 밟고 있는 곳이 그냥 길이 아니라 황금의 탄탄대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반도체 한파다, 불황이다 하면서 힘들다는 소리가 들렸는데 AI 붐이라는 뜨거운 바람이 불과 1년 만의 상황을 180도 뒤집어 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한국 경제의 A 성적표는 이 두 거인이 혼자서 만점을 받아놓은 덕분에 만들어진 극심한 착시 현상인 셈입니다. 우리가 이 두 곳을 돈이 미친 듯이 빨려 들어가는 첫 번째 금맥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두 거인이 금맥을 캐며 잔치판을 벌이고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지금 웃기는커녕
생존을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수출효자, 종목들이자 우리의 미래 먹거리라고 불리던 산업들 말입니다. 그럼 이게 끝일까요? 어림도 없죠. 이제부터는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 형님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는 사이, 다른 한국 경제의 핵심 축인 자동차 업계는 지금 거대한 관세 장벽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바로 현대차와 기아 이야기입니다. 현대차의 잉여 현금 흐름은 작년보다 무려 72%나 곤두박질치며 1조 원이 넘는 돈이 공중으로 증발해 버렸습니다. 차가 갑자기 안 팔려서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단순한 판매 부진이 아니라 바다 건너 미국발 새로운 질서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그가 몰고 올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관세 장벽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자동차 업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높이겠다는 위협은 기업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불확실성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장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야 할지, 생산 라인을 어떻게 재편해야 할지 결정이 안 서니 투자는 멈추고 비용은 늘어납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시속 200km로 질주하던 차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스탈린그라드 싸대기 갈길 정도의 거대한 방지턱을 만나 급정거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단순히 차를 몇 대 더 팔고 덜 팔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대한 무역 전쟁 앞에서 기업의 생존 전략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기아와 부품사들까지 포함해 자동차 업계 전반에 흐르는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자동차 형제들이 겨우 숨을 고르고 있는 사이, 우리 미래 먹거리의 핵심이었던 배터리 업계는 아예 마이너스 구간으로 진입했습니다. 한때 주식 시장을 뜨겁게 달구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던 2차 전지, 기억하시죠? 지금은 소위 캐즘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캐즘이란 대중화되기 전 수요가 일시적으로 정체되는 깊은 골짜기를 뜻합니다. 전기차 인기가 예전만 못하고 수요가 주춤하면서 배터리 팔 곳이 줄어든 겁니다. 이 여파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대표 기업의 잉여 현금 흐름이 무려 마이너스 1조 4,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이 말은 회사가 돈을 벌기는커녕 공장을 돌리기 위해 비상금까지 까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건은 안 팔리는데 공장은 돌려야 하니 재고는 쌓이고 현금은 말라가는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인 겁니다. 여기에 더해 내수 경기의 척도인 건설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업계의 맏형인 현대건설조차 1조 4,700억 원의 마이너스 현금 흐름으로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죠. 아파트를 지어도 분양이 안 되고 시멘트값, 철근값은 치솟으니 아무리 열심히 삽질을 해도 남는 게 없는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어제 발표된 69조 원의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화려한 숫자는 반도체라는 샴페인과 자동차, 배터리, 건설이라는 혹독한 찬바람이 공존하는 극심한 양극화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대한민국 경제가 마치 알파벳 K자 모양처럼 상위 몇 개 산업은 하늘로 치솟고 대다수 산업은 땅으로 곤두박질치는 K자형 회복을 목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돈이 빨려 들어가는 두 개의 거대한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반도체라는 AI 급맥과 무역 장벽과 수요 정체라는 혹독한 겨울입니다. 이 냉혹한 K자형 현실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내다봐야 할까요? 트럼프 이기 시대와 AI 전성시대가 맞물리는 2026년의 한국 경제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제가 딱 세 가지 포인트로 종합하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쏠림 현상은 당분간 더 심해질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이제 막 시작 단계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현금 주머니는 계속 두둑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믿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반도체의 뜨거운 온기가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로 얼마나 퍼져나가느냐가 우리 내수 경기 회복의 핵심 열쇠입니다. 만약 낙수 효과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대기업만 배부른 성장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는 생존을 위한 뼈를 깎는 대전환을 시도할 겁니다. 트럼프의 관세 장벽을 넘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거나 인도, 동남아시아 같은 제3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가 지금 겪고 있는 잉여 현금 흐름 감소는 단순한 부진이 아니라 체질 개선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성장통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당장의 실적 숫자보다 이들이 어떻게 관세 파고를 넘고 혁신을 해나갈지 그 전략을 유심히 지켜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기업들의 구조 조정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는 건 기업의 기초 체력이 바닥났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건설사나 디스플레이 부품사들이 속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땅값, 철근값은 오르고 이자는 비싼데 물건은 안 팔리는 삼중고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에 또 한 번의 충격파가 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행 중 다행인 점은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번 돈을 그냥 금고에 쌓아두고만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즉 자본 지출이 94조 원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기업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돈 좀 벌었다고 안주할 때가 아니라는 거려. AI 전쟁은 이제 시작이고 여기서 기술 격차를 벌리지 못하면 언제든 후발주자에게 따라잡힐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늘어난 현금 흐름이 배당 잔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공장을 짓고 설비를 늘리는 미래를 위한 군비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여러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69조 원이라는 막대한 잉여 현금 흐름 뒤에는 반도체 독주와 자동차, 배터리 업계의 눈물이라는 냉혹한 K자형 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대기업들이 돈 많이 벌었네 하고 넘길 것이 아니라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내가 몸 담고 있는 산업이 이 양극화의 어디쯤에 서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복잡하고 머리 아픈 경제 뉴스 속에서 진짜 돈의 흐름을 읽어내는 힘, 그리고 반도체 호황이라는 이 기회가 우리 일상으로 퍼져 내려올 수 있을지, 아니면 위기가 특정 분야에 머물러 있을지 예의주시하는 힘, 그것이 바로 불확실한 시대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이 위기일 수 있지만 흐름을 읽는 자에게는 지금이 또 다른 거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제학 부시기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